파키스탄 북서부의 에딴 힌두쿠시 산맥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아 온 고대 부족, 칼라시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족은 세상과 단절된 채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남아 왔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위험한 산맥에 둘러싸인 이 지역은 종종 접근하기 어렵고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독특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이 사는 나라와는 매우 다른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지닌 곳입니다. 사랑과 양성평등에 기반한 결혼을 기념하며 이러한 관습이 매우 특별한 지역에서 영감을 주고 현대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현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알려지지 않은 부족 중 하나인 칼라시족의 비밀을 알아보려면 문도 사인스 앤 셔러의 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들의 기원은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의 후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부족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고대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곧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부족 중 하나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칼라시족을 알아보기 전에 여행과 관습, 전통 모두에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의 상당 부분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곳,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위험한 산맥인 파키스탄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키스탄은 거대한 산맥의 땅으로 알려진 신비로운 땅입니다. 이 지역은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 중 하나이지만 앞으로 보시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고 특별한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에 위치하며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동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아라비아해, 서쪽으로는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약 88만 2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2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과잉은 칼라시족의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칼라시족이 사는 지역에서는 다른 어떤 부족도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파키스탄의 지리적 환경이 매우 독특하고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펀자브의 비옥한 평야부터 건조한 타르 사막, 그리고 광활한 히말라야 산맥까지 이 나라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풍경을 자랑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란 환경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북쪽에는 히말라야, 카라코람, 힌두쿠시 산맥을 비롯한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산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산맥들은 자란의 경이로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빙하와 강들이 주변 지역의 생명을 지탱해 칼라시족과 같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악 지역으로 이는 21세기인 오늘날에도 파키스탄의 많은 지역, 문화, 그리고 공동체가 변함없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을 보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키스탄이 건국된 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인구의 상당수가 인도 출신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라시족은 수세기 동안 이 지역,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고 위험한 산맥 중 하나인 이 에딴 지역에 거주해 왔습니다. 이 작은 민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에딴 황무지 중 한 곳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왔습니다. 웅장한 봉우리와 깊은 계곡이 자란 장벽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과 전통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고립시켜 왔습니다. 극한의 기후 조건과 제한된 접근 경로를 지닌 이 험준한 지역은 칼라시족이 문화를 온전히 보존하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거의 자유로울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칼라시족에 대한 가장 놀라운 호기심 중 하나는 그들의 기원과 관련이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과학은 이 고대 부족의 기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라시족의 기원은 중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의 기원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는데 그들의 문화, 전통, 그리고 신체적 특징이 파키스탄 주변 지역 사회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흥미롭고 널리 알려진 이론 중 하나는 칼라시족이 2000여 년 전 마케도니아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이후 이 지역에 남아있던 알렉산더 대왕 병사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흥미롭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역사적 기록과 지역 전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역사가와 인류학자들은 유전학 연구와 문화적 패턴 비교를 통해 이러한 연관성을 확인하려고 시도했지만 지금까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부 유전학 분석에서는 칼라시족과 일부 유럽 집단 간의 유사성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리스계 혈통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사성이 알렉산더 대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대 이주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그들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연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칼라시족의 고립된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회복력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신비로운 기원을 영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쿠시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에 고립된 그들은 주변 문명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 삶의 방식과 사회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립성으로 인해 고대 그리스인들과의 란관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되었지만 연구자들이 확실한 란관성을 확립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의 지형은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도쿠시 산맥은 외부인에게 위험하고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로 인해 칼라시족은 고대 유산의 수호자로 자리 잡았고 그 유산은 그들의 영토를 탐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자란적인 고립은 그들이 파키스탄의 다른 지역이나 세계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관습, 일리, 그리고 생활 방식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준 장벽이었습니다.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동이 어렵고 위험한 산악지대 덕분에 칼라시족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주변 문명에 영향을 미친 변화로부터도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은 지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측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대로 옮겨온 듯한 풍경에 둘러싸인 칼라시족은 자란 환경과 신앙, 관습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해왔으며 이는 파키스탄 인구 대다수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척박한 지역을 탐험하는 여행자와 탐험가들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공동체뿐만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 사회의 경이로움과 매혹의 원천이 되는 불가사의한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립된 지역에서 오랜 락사를 쌓아온 칼라시족의 기원은 파키스탄의 다른 부족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서양, 아랍, 지중해의 특징이 혼합된 그들의 신체적 특징과 주로 짙은 파란색인 눈 색깔,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파키스탄의 주요 무슬림 전통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유산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관습과 축제는 무슬림이 주류를 이루는 파키스탄의 종교적 기범에서 벗어나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이 전설적인 부족의 또 다른 가장 놀라운 특징은 외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칼라시족은 파키스탄과 주변 지역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신체적 특징으로 유명합니다. 이웃 부족들과 달리 칼라시족의 많은 사람들은 녹색과 파란색을 오가는 밝은 눈과 금발에서 밝은 갈색까지 다양한 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아대륙에서는 흔하지 않은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의 기원이 유럽이나 그리스일 가능성에 대한 이론들을 뒷받침하며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병사들의 원정과 란관지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너무나 두드러져서 칼라시족의 기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유전학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칼라시족 공동체는 단순히 예형적인 특징으로만 정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이 그들을 구별짓는 독특한 특징이자 인류학자와 관광객들의 관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들 자신은 외부인들만큼 이러한 특징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의 정체성의 자랑스러운 일부일 뿐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아직 그들의 유전적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를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럽 인구와 약간의 연관성을 보여주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사성이 고립되어 환경에 적응하면서 독립적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칼라시족의 독특한 특성은 여전히 연구와 추측의 대상이며 칼라시족의 수수께끼와 먼 문명과의 연관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칼라시족은 자유와 양성평등에 중점을 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종교적 규범이 훨씬 더 제한적인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칼라시 공동체에서 결혼은 사랑과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에 기반하며 남녀 모두 누구와 결혼할지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중매 결혼과 가부장적 구조가 흔히 일반적인 파키스탄 대다수 지역의 전통 관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더욱이 칼라시 여성들은 다른 지역의 지배적인 관습에 따른 제약 없이 공동체 축제와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누립니다. 가족 구조와 관련하여 칼라시족은 여성이 원할 경우 이혼과 재혼을 허용하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유연한 관계와 개인의 자유 존중 덕분에 칼라시족은 구성원의 안녕과 만족에 중점을 둔 문화를 유지해왔으며 사회적 기본보다 사랑과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칼라시족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이 활기찬 문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영상을 잠시 멈추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이 문도 언센서들을 지원하고 매주 이처럼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칼라시족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 환경에 살고 있으며 아마존 랄떼우림의 많은 지역은 오프로드 차량으로만 접근 가능합니다. 덕분에 그들의 문화와 관습은 계속 보존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무슬림들은 칼라시라는 이름이 우르두어로 무실론자 또는 이교도를 뜻하는 카피르에서 유래했다고 믿습니다. 이는 대다수 파키스탄 주민과는 다른 그들의 종교와 관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칼라시족은 4,000명 미만의 공동체로 이 지역에서 화려한 의상으로 유명합니다. 칼라시족 여성들은 밝은 눈과 창백한 피부 등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이는 이 지역의 다른 부족들과 구별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세트라고 불리는 긴 검은색 옷을 입는데 이 옷에는 자랑과 영혼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 화려한 자수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조개 껍데기, 구슬, 깃털로 장식된 정교한 머리 장식을 쓰는데 이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칼라시족은 이슬람을 따르기보다는 여러 신을 숭배하고 자랑과 조상과 긴밀히 연결된 정령 숭배적인 이교를 실천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접근 방식은 이제 보시다시피 그들의 축제, 의식, 관습에 잘 드러납니다. 칼라시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지역 내 무슬림 공동체에 비해 더욱 개방적인 시각과 양성평등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칼라시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회의 많은 여성들보다 더 존중받는 권리를 누립니다. 또한 칼라시족은 공적 생활에서도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이며 기념 행사와 공동체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 이 민족 집단의 매우 두드러진 특징은 칼라시 여성이 여러 남성과 동시에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가문의 영토를 하나로 묶고 공동체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칼라시 여성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마도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칼라시 여성들에게 이 관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삶의 자랑스러운 일부입니다. 가정 출산은 베샬리라는 임산부 전용 오두막에서 이루어지며 임산부는 그곳에서 돌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이 과정은 대대로 이어져 왔으며 칼라시 여성들은 이를 삶의 자랑스러운 일부로 여깁니다. 바살리는 출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월경 기간 동안 여성들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월경 기간의 여성들을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문화적 전통을 따르며 여성들이 삶과 자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가와 분리된 이 여성적인 공간은 칼라시족의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과 순수성과 생명 주기에 대한 그들만의 고유한 이해를 반영합니다.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칼라시족 여성들에게는 이는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의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바살리에서의 고립은 축제와 전통 행사에도 자주 활용되며 성찰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바살리에 머무는 동안 여성들은 양성에 푹 빠져 자란 환경과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은 풍부한 칼라시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념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도래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현대화와 현대의료 기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칼라시 여성들은 여전히 가정분만을 선호하며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식과 공동체 원로들의 지원에 의지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수세기 동안 삶의 일부였던 전통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다시 한번 그들 문화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게도 그들의 종교와 신념은 다른 나라들뿐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대다수 파키스탄 인구의 종교와도 크게 다릅니다. 칼라시족은 고대 이교 다신교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체계는 이 지역에서 독특하며 신과 자랄락에 대한 숭배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칼라시족은 자랑과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관장하는 정령과 신들을 믿으며 그들의 의식에는 이러한 초자연적 존재를 기리는 제물과 동물 희생이 포함됩니다. 이 종교는 축제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원형춤, 일의 노래, 그리고 계절과 땅의 풍요주기를 기념하는 행사들을 통해 말입니다. 칼라시 축제는 종교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봄 축제인 르시와 겨울 축제인 초모즈와 같은 행사는 풍년을 기원하고 감사하는 의식이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춤과 제물에 참여합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신성한 제단에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신의 가호를 기원하며 민족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는 그들의 양성을 그들이 사는 자란 환경과 깊이 연결하는 신앙체계입니다. 칼라시 종교는 그들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측면이 되었으며 파키스탄의 주요 무슬림 관습과 그들을 구분짓는 역할을 합니다.
와인 생산과 소비 또한 칼라시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음주가 법으로 금지된 파키스탄의 대부분 공동체와는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칼라시족에게 와인은 단순한 사회적 의미를 넘어 그들의 의식과 축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축제와 종교의식 동안 와인은 기쁨, 축하, 그리고 영적인 연결의 상징으로 함께 마시며 공유됩니다. 와인을 이처럼 신성하고 축제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칼라시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외부의 영향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합니다.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는 수세기 동안 칼라시족의 전통 관행으로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파키스탄의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활동이 종종 복잡해지지만 칼라시족은 삶의 방식과 축제의 필수적인 부분인 이러한 조상의 관습을 보존할 권리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칼라시족에게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현재와 락사적 뿌리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현재 인구가 3,000명에서 4,000명에 달하는 칼라시족의 생존과 풍부한 문화 보존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다양한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칼라시족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장려하고 전통 축제를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고유한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칼라시족은 주변 무슬림 공동체의 문화적 압력, 기후 변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이들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며 그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